자, 이번 시간에는 선택한 범위 내에서 같은 값이 있는 경우는 통합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렇게 가위부터 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줄자까지 선택을 하고 통합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병합을 시켜주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들을 먼저 작성하고 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코딩의 형태는 먼저 에러 코드를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에러 코드 처리하는 곳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변수선을 먼저 하겠죠. 변수선을 한 이후에 선택 범위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시트에서 선택 범위, 합칠 범위를 선택해야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범위를 가져오고 범위를 유효성을 체크합니다. 즉 제가 선택했던 이 부분들이 유효한지 또는 선택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요. 이때 범위를 확인해보고 범위가 있으면 문제없는데 범위가 없다면 범위를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띄운 형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확인 버튼 하나 정도 있는 정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를 하게 되고요. 다시 클릭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도 유효하고요. 그럼 첫 번째 초기 값을 넣습니다. 들어가는 값과 각각 셀이 있죠. 셀에 대한 값과 행 번호입니다. 행 번호에 대한 행에 대한 초기 값을 세팅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범위를 선택했으니까 범위를 선택한 범위를 순환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범위의 마지막 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게 이상 없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NO라고 했을 경우는 아래쪽으로 오고요. YES라고 했을 경우는 오른쪽으로 해서 병합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전 범위와 병합합니다. 자, 마지막 셀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병합 범위와 이전에 있던 범위와 병합하게 됩니다. 저렇게 내려와서 첫 번째 이 두 개 같죠? 같으니까 두 개를 병합하고요.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하게 되면 세 번째 거를 병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메인 되겠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난다면요. 병합 완료라고 메시지를 띄우고요. 마지막에는 에러 코드 코드가 뒤쪽에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선은 선택 범위를 가져오고 유효한지 확인한 다음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선택된 범위 내에서 순환하면서 이전 범위와 계속해서 병합해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 합치기라고 해서 모듈을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에러 처리 코드 부분을 먼저 써놓겠습니다. on error good err 발생이라고 전화를 써놓고요. 그러면 맨 아래쪽에 에러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값들이 있죠. 그래서 셀의 값과 그리고 번호, 행 번호죠. 행 번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dim 임시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베리언트로 처리를 하고요. 이거는 현재의 셀 값이죠. 셀 값. 두 번째는 행 번호죠. dim tmp라고요. low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s long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병합 시작 행 번호라고 제가 써놓고요. 범위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dim rng range의 as 이거는 당연히 range로 선적을 해야겠죠. 그래서 형태는 rang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for each문 있죠. each문에서 셀을 하나씩 가져와야 되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을 이 범위가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셀 있죠. 그 셀을 선언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cel이라서 범위 그리고 선택한 그 범위 있죠. 범위 내의 각 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가 되겠죠. DM의 워크시트는 이렇게 WS로 하고요. 워크시트를 침자게끔 이렇게 해두면 되겠습니다.
변수 선언이 끝났으니까 선택 범위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활성화된 워크시트와 선택된 범위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활성 워크시트와 선택된 범위 가져오기라고 제가 써놓고요. set WS 워크시트죠. 현재 워크시트인데요. 이 부분은 활성화된 부분이니까 그냥 액티브로 하면 되겠죠. 액티브 시트 좋고요. 두 번째 범위죠. 범위는 set rng 위에서 그 rng라고 썼죠. 그래서 len rng 쓰고는 역시 이 선택 부분이니까 selection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답은 범위 유효성 체크입니다. 범위를 선택해서 유효하지 않으면 종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선택된 범위가 유효하지 않으면 종료하는 부분인데요. if 부분이 하나 들어가야겠죠. if rng 범위 is nothing 범위가 없거나 또는 rng cells 카운트가 제로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제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하나 띄워야겠죠. 메시지 이 box 먼저 병합할 범위를 선택하세요 하고 형태는 VB 아까 보셨던 이런 형태의 확인 버튼 하나 정도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EX 여기 있죠? 그리고 EXIT 써본 건 모두 빠져나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end if 자, 범위가 유효하지 않으면 종료까지 여기까지 코딩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초기값 세팅을 해야겠습니다. 초기값 세팅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템 있죠. temp 템포라고 이제 해놨던 이 부분인데요. run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레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레인지의 값들이죠. 값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rng.ces 1 번째 점 value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횡번호가 나겠죠. rng.cs 칼로의 1에 .low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초기값 세팅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한 초기값 세팅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선택한 범위에 셀을 순환해야겠죠. 여기가 끝났고요. 이제 호이칭을 통해서 범위를 순환해야하기 때문에 선택된 범위의 각 셀을 순회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용하는 것은 제가 포이칭문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를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겠죠. 얼마나 큰 범위가 들어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에 하나씩 끌고 와서 끝날 때까지 계속 순환해야겠죠. 그래서 포이칭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용할 거 셀 있죠. 여기 셀 선했죠. 범위. 자, 범위 내에서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순환하게 되는데요. 끝나는 부분 next cel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범위의 마지막 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마지막 셀일 경우는 병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서 이중 범위와 병합하는 구조가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코딩을 하고요. 우선 이전 범위와 병합하는 부분을 먼저 하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코딩하겠습니다. EACH cell in range 그리고 next CL 이렇게 끝나겠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비교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값, 첫 번째 있는 값과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비교하면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범위를 모두 다 머징해 주면 되겠죠. 병합해 주면 되겠죠. 병합해 준 다음 그 다음 번째는 또 풀을 넣어 놓겠죠. 여기다가 풀을 넣어 놓고 이 풀 값과 그 다음 비교해서 같을 경우는 바로 머징하지 않고 이렇게 달라지면 그 다음 걸 가져와서 달라지면 앞에 있는 것을 또 이만큼 병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넣은 이 값과 계속 비교해 나가겠죠. 달라질 경우에는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if 만약에 셀에 있는 값이 가져왔더니 그 값이 템프의 첫 번째 들어갔던 것과 같지 않다면 병합을 하게 되는 거죠. ls and if 써놓고요. 값이 달라질 경우 이전 범위를 병합하는 부분은 워크시트의 range, 워크시트의 셀스, 그리고 tempr. 그래서 행 값이죠. 현재 넣어놓은 첫 번째 값이죠. 여기 초기 값 넣어놓은 거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니까 여기는 3이 되겠네요. 3. 그래서 여기는 3, 셀스 colum n 몇 번째 열인지를 확인을 하죠. 그 위치 값, 열 위치가 정해졌고 그 위치의 첫 번째 값, 거기서부터 셀 offset 마이너스 1, 0 칼로에 이 부분은 머지 하겠다 이런 거죠. 자, 어떤 얘기냐면은 첫 번째 위치값 이 부분은 바로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렌지의 행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값을 넣었죠. 행 위치 값을 넣었고요. 그리고 클럽 위치도 정해졌습니다. 열의 위치도. 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값이 달라졌다는 것은 여기 풀이 들어왔다는 거죠. 풀이 들어왔으니까 어디까지 머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현재 풀이 들어갔을 텐데 풀 들어갔을 경우에 그 값의 마이너스 1 위치의 오프셋 위치까지 모두 병합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onError, goto 부분들은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주석 처리를 해놓고 첫 번째 있는 이 템프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자, 메시지 box 첫 번째 템프 r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컬럼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메시지 box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죠.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메시지 박스를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다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메시지 박스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box 셀 value 값을 볼 수 있게끔 넣었고요. 메시지 box 그리고 temp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려고 제가 넣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꼭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실행 범위를 이렇게 선정해 주시고 실행합니다. F8 하게 되면 첫 번째가 가위가 나오네. 자, 가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템프는 또 역시 가위가 나왔습니다. temp. 왜냐하면 첫 번째에 있는 값을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여기가 가위가 있죠. 기준값이 되겠죠. 그래서 값이 같으냐 다르냐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죠.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때 셀 값은 역시 두 번째 가위고요. 그리고 템프는 당연히 가위가 들어가겠죠. 같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5번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풀이 들어가죠. 풀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템프는 가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같지 않은 상태가 왔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템프의 R 위치는 일단 3이죠. 맨 위에 있는 3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셀의 컬럼 위치는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가위 되죠. 거꾸로 한 칸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가위가 됩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머지를 하기 위해서 범위를 여기서
범위를 설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한 칸 위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머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복사를 해서 제가 다른 곳에다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실행할 텐데요. 여기 부분들 만든 부분을 지우고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에 있는 값들도 모두 지우고요.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제가 새로운 시트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병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위 1부터 5까지 병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확인 누르면 이 6 있죠? 6번이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가위로 이렇게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클릭하게 되면 병합되면서 가위만 남고 아래쪽이 모두 다 이렇게 병합돼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여기 템프에 있는 값죠. 템프에 있는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려와서 최초에 나왔던 값과 현재 6번째 있는 값을 비교했을 때 다르기 때문에 병합, 앞부분까지 병합, 또 내려와서 다르기 때문에 또 병합해서 모두가 병합이 되어버리죠. 병합을 한번 하고 되면 바뀐 것의 첫 번째 값을, 즉 이 부분 있죠? 풀이 새로 초기값이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새롭게 바뀌면 앞부분까지만 병합하고, 또 새로운 것이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또 앞부분까지 병합, 그리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또 병합 이렇게 되겠죠. 이 값들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병합이 끝나고 나면 템프의 템프에 새로운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value, 그리고 템프 r로 바뀌겠죠. 현재의 로그 값을, 행위 위치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거는 삭제해서 없애고요. 자, 이렇게 다시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면 가위 됐죠. 그리고 새로 바뀌었으니까 쭉 비교를 해서 또 바뀌는 부분까지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부분 풀을 또 이렇게 병합하고 끝나겠죠. 근데 맨 마지막을 실행하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인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은 또 병합을 더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을 우리가 끝났죠.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